안녕하세요. 그로 인해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PART1에서는 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지, PART2에서는 누가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PART3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즉 플랫폼의 전체 지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의 목표는 매우 간단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의 전체 구조 이해, AWS, GCP, 스노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의 차이에, 왜 기업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지 이해,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 등장할 LAKHOS의 개념을 이해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초기 기업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앱, DB, 익셀 파일, 로그, 각종 파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석은 어려웠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가 흩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서마다 숫자가 다르고 지표가 맞지 않고 통합 분석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기업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데이터를 모을 장소가 필요하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즉, 데이터 플랫폼은 시스템 묶음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소스, 데이터 생성, 인제, 수집, 스토리지 저장, 프로세싱 변환, 아날리틱스 분석, 머신러닝 AI 예측, 거버넌스 관리.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DB가 아니라 데이터 공장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오고 가공되고 결과가 나오는 생산 시스템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스토리지와 컴퓨트입니다. 스토리지 레이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AWS S3, GCS, ADLS. 비유하면 창고입니다. 반면 컴퓨트 레이어는 데이터를 실제로 계산하는 영역입니다. 스파크나 SQL 엔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저장은 따로, 계산은 따로라는 개념이 클라우드 데이터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 위에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분석 레이어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영역입니다. 거버넌스 레이어는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관리합니다. 머신러닝 AI 레이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바꿔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DB가 아닙니다.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활용까지 포함해야 진짜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 이전 시대를 보면 기업은 서버를 직접 구매해야 했습니다. 확장이 어렵고 초기 비용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스토러지는 거의 무제한으로 확장 가능해졌고 컴퓨트는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버를 미리 구매해야 했습니다. 즉 고정 비용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필요할 때만 컴퓨팅을 빌려 사용합니다. 사용량 기반 비용 구조로 바뀌면서 데이터 분석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요 플랫폼 철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WS의 접근 방식은 매니 서버서즈 스트래터지입니다. 각 기능을 별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S3 저장, 글루 ETL, 어시너 퀴리, RDS, HIFT 웨어하우스, SAGM, AKRML. 사용자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각 플랫폼은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GCP는 빅쿼리 중심으로 인프라를 숨기고 SQL 중심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노플레이크는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는 스파크 기반 ML 네이티브 LAKHOS 구조 데이터와 AI 통합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WS 조립형 플랫폼, GCP 자동화된 SQL 중심, 스노플레이크 분석 중심 웨어하우스, 데이터브릭스 통합 데이터 플랫폼. 플랫폼의 철학을 이해하면 왜 기업이 특정 기술을 선택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데이터 플랫폼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데이터 폭발, AI 도입 증가, 실시간 처리 요구. 각 영역마다 전문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업 환경을 보면 애플로 웨어하우스, ML 플랫폼, 거버넌스 도구 등이 모두 따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이동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이동은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용 증가, 데이터 브리치, 보안 위험.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없을까? 오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여러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클라우드가 데이터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마다 철학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이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 플랫폼의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 데이터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을까요? 다음 PART사에서는 데이터 기술의 진화와 데이터브릭스 탄생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브릭스 기능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관점이 잡히면 이후 기술 내용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